안녕하십니까. 파울톡입니다. 제가 2022년 한국에 살 때 미국 가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제일 먼저 걱정됐던 부분이 어느 동네에 집을 구해야 할까였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보통 주위 사람들한테 특정 지역이 어떤지 물어보고 미국 부동산 사이트인 질로우나 레드핀 정도만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정착 지역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집 내부 모습이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당 지역과 살 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거주할 곳이 필요해서 미리 한국에서 들어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할 사람들에게 특히나 더 도움이 될 영상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와보지 않고 한국에서 미리 미국에 괜찮은 동네 찾는 방법과 두 번째로 미국의 신용점수 없이 미국 집 렌탈 쉽게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생각보다 유용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서 미국 들어오자마자 집 구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에 와보지 않고 한국에서 미리 미국에 살기 좋은 동네를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국의 어느 주로 가야 할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아예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스낵스라는 사이트의 장점은 미국의 인구 조사와 통계를 내는 국가기관 사이트와 FBI에서 공개하는 자료, 그리고 오픈소스 방식의 무료 지도 서비스인 오픈스트리트맵과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미국의 공인중개사들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내용까지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메인 페이지를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본인들이 찾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보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Best State in America라고 돼 있죠. 한번 클릭해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가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크게 봤을 때 미국에서 서부, 중부, 동부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3위 하와이와 10위 미네소타만 제외하고 모두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왜 살기 좋은 곳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지역 순위를 매겨 놓았고 많은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여 나에게 제일 맞는 지역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갈 주가 정해졌고 해당 주에서 대략 직장이나 학교가 정해졌다 하시는 경우 이제 나에게 맞는 동네가 어디인지 찾아야 하는데 특히 동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직접 눈으로 보고 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같은 도시인데도 도로 하나 차이로 어떤 곳은 위험하고 어떤 곳은 덜 위험하게 나눠집니다. 현지인들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특유의 분위기를 제일 잘 말해주는 사이트 두 개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동네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정착할 동네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절대 포기 못하는 기준 3개 정도만 정해놓고 동네를 고르신다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네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는 솔로 129기 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철이라는 사람이 미국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주로 오기로 정해졌고 이 주에서 정착할 동네를 고를 때 절대 포기 못하는 부분이 범죄율, 학군, 대중교통이라고 칩시다. 대중교통은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고 정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를 찾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홈페이지는 니체닷컴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Place to Live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View on Map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전체 지도 중에 방금 전에 상철이 가려고 했던 이 메릴랜드 지역으로 확대를 하시고 여기서 Reduce Search in this area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동네별로 니체 기준으로 만든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게이더스버그는 A 플러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동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클릭하시면 이 동네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A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뷰 프로파일을 누르시면 이게 게이더스버그의 동네 전반적으로 왜 A 플러스를 받았는지 학교 점수부터 해서 출퇴근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집값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의 집은 보통 42만 불 정도로, 그리고 한 달 렌트비는 약 1,800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게이더스버그가 어떤 것에 랭킹되어 있냐면 메릴랜드 주에서 두 번째로 그 인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 보통 우리 같이 이민자인 경우에는 여러 인종이 같이 사는 곳에 녹아들면은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쉽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시티가 A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게이더스버그의 인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서부에 LA로 간다 하실 때 LA에서 다시 리드 서치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C 플러스인 지역도 볼 수 있습니다. C 플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점수가 많이 낮고 이 크라임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은 이런 폭행 같은 것도 꽤 많이 일어나고 살인도 이런 비율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점수를 보시고 여기 동네보다는 이렇게 A 플러스 지역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메릴랜드의 게이더스버그 지역으로 와서 시나리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지역이 좁혀졌다고 하면 이제 이 지역 안에서 보다 안전한 동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전한 동네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후드 스카우트라는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홈페이지는 참고로 유료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할 거고 URL을 제가 동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꼭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미국에 정착할 곳이 동부에 있는 메릴랜드 주라고 하고 그 안에서 게이더스버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게이더스버그에서 어느 구역이 더 안전한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한 파란색이 좀 위험한 동네고 이 연한 쪽이 거의 세이프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 동네에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지역에 살았었는데 확실히 제가 미국 와서 집을 살 때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 오른쪽 동네는 뭔가 약간 쎄한 느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확실히 뭔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갈 동네가 정해졌다면 꼭 다시 한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동네가 더 안전한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동네도 잘 찾았겠다. 그러면 이 동네에 좋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학교는 이 그레이트 스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다가 아까 봤던 게이더스버그를 클릭하고 이 스쿨 레벨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이더스버그 안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인 학교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이 6점짜리 학교인데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학교 점수가 7점 이상이면 다 괜찮은 학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7점 이상짜리 학교를 골라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스톤밀 엘레멘터리 스쿨을 클릭하면은 이 학교가 왜 10점 만점에 10점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코를 보면은 이 메릴랜드 주에서 평균 이제 수학 점수는 33점을 맞는데 여기 다니는 학교 친구들은 71점을 맞는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레이스나 아니면 인종 같은 걸 보면은 아시안이 47%나 되고 백인이 25%, 흑인이 14%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동양인이 이 학교를 갔었을 때 조금 왕따 당하거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제 선생 한 명당 학생 수는 한 14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정말 이렇게 각 분야별로 통계를 잘 해둬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이민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차량은 필수라고 하는데 실제 미국에서 차량 없이도 살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인 곳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추후에 느끼실 텐데 이렇게 차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워크스코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더스버그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게이더스버그는 이제 걸어 다니기에 52점, 대중교통을 환승하기에는 한 40점,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51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보려면 이 점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0점에서 69점 사이에는 어느 곳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다. 근데 어느 곳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40점이면 사실 뭐 되게 안 좋은 편이죠. 이렇게 워크 스코어까지 보시면 아까 가상으로 만들었던 상철이 대충 한 이 정도로 집을 구하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마무리가 되는데 추가로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물가가 어떻게 되며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역별로 특히나 내가 정착할 곳의 물가와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실 수 있는 이 리빙 웨이지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 사이트 잠깐 내리시면 여기에 내가 가는 주를 이제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아까 게이더스버그 같은 경우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데 이 카운티를 클릭하시면 자,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널톡 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 명의 성인 그리고 제 아내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살려고 한다 하면은 최소 시급이 32불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안에서 최소한으로 살려면 최소한은 13.25는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물가를 한번 볼 텐데 그리고 저희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또 해당되겠죠. 이 부분에 보면은 세금을 제하기 전에 필요한 인컴은 1년에 최소 6만 7천 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제하고는 5만 7천 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에서 1년당 평균 뭐 7천 불 정도 쓰고 집값으로는 1만 9천 불 정도 이렇게 쓰고 교통비로는 9,800불 정도 쓴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가는 지역이 확정되면 여기서 본인이 가는 곳을 클릭하셔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막했던 미국에서 정착할 동네 찾기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리셨나요? 지역이 확정되면 대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인 진로우나 레드핀을 통해서 집을 구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사항이 보통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의 신용점수 없이 집을 구해서 렌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용점수가 개개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신용도가 높았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미국에서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오자마자 신용점수 없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미국에 아는 지인 중 신용이 좋은 사람이 대신 보증을 서준다든지 한인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이 내놓은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뭐 두세 달치 예치해 둔다든지 심지어는 월세를 1년치 미리 선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 없이 미국에 오자마자 쉽게 바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을 구할 때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부동산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보통 진로우나 레드핀 집주인이 월세를 직접 올리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 보통 지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용 점수도 보고 다른 서류도 보면서 꼼꼼히 세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하는 대신에 구글 맵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구글 맵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확인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구글 맵을 켜서 본인이 갈 정착 지역으로 이렇게 가신 후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 리징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들이 나오는데 이 리징 오피스에서 그럼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레지던스 앳 리오라는 곳에 처음 살았는데 제가 왜 리징 오피스를 검색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리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파트 전체를 어떤 한 주인 한 명이나 아니면 회사 하나에서 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접 이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방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를 하나씩 렌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 있는 것도 종종 있어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계약할 때 그러니까 쉽게 계약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이어 플랫이라는 곳을 한번 보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갤러리를 클릭해서 보면은 보통 이제 집들 내부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플로우 플랜이라고 클릭해서 보시면
웬만한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플로우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이어 플랫이라는 곳은 이렇게 단지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룸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 그리고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짜리. 지금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짜리가 이런 구조로 된 거는 지금 세 개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월세는 매달 2,300불 정도 된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더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컨택을 누르시면은 이 계약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신 이후에 그리고 여기 메시지란에 내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하면은 운이 좋으면 한국에 있을 때 미리 계약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을 들여다본다 해도 확실히 본인이 실제 그 동네 가서 보면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여드린 내용을 가지고 미리 한국에서 보시면 미국에 오셔서 발품 팔 시간을 좀 더 아끼실 수 있으시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